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임신한 여자나 아기를 보면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죠. 하지만 그건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떤 악당들은 그런 게 없죠.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마이라는 여자가 있죠.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강조하자면 정말 임신 중이었어요. 밤에 길을 걷다가 두 악당을 만났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무서워할 상황인데 그들은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그 악당들이 임신한 마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나, 정말 악당들이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에서 진짜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시청자들이 보내준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재미있게 들으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 아기와 함께 이야기에 참여해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요. 모든 이야기의 댓글에 제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읽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시청자, 라오 화이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제 채널에 보내주었어요. 남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옛날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조부모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서 보내주었어요. 그 시절에는 이 땅은 정말 한적했어요. 도로도 다니기 힘들었죠.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조부모 집은 큰 강가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이 드문드문 살고 있었어요. 이 집과 저 집은 한 땅을 두고 떨어져 있었고 지금처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농사와 일용직 일을 했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하러 다니거나 주변 집들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영영했어요. 여러분의 조부모가 살던 마을에는 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마이라고 부를게요. 그 시절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때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마이를 보면 모두가 안타까워했어요. 마이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이곳에 시집왔어요. 성격은 착하고 매우 성실했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인사하며 웃으며 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고난이었어요. 성격은 참 착하고 인내심이 강했어요. 하지만 너무 차가웠죠. 누구를 만나든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웃으며 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운명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이의 남편도 정말 가난했어요. 두 부부는 하루 종일 일만 했고 남의 집에서 소와 말을 돌보며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이는 가난했지만 임신 중인 상태였어요. 마이가 임신한 지 3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먼 나라로 끌려갔어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시절에 그렇게 끌려가면 거의 죽음과 다름없었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을 수 없었죠. 게다가 몇 년 동안 소식도 없었어요. 마이의 남편은 마이가 임신한 초기에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임신이 꽤 커졌는데 아직도 남편에 대한 소식이 없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마이를 비웃었고 그녀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남편이 끌려가서 다른 여자와 도망쳤을 거라고. 어떻게 몇 달 동안 소식이 없겠어요? 돈도 없고 아이를 키울 방법도 없었죠. 마이는 그런 소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었죠. 배신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이는 혼자서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했어요. 임신한 배는 정말 커졌죠. 움직이기도 힘들고 매우 피곤했어요. 사실 그 나이에 임신 막바지에 집에서 편히 쉬어야 했죠. 남편이 곁에서 돌봐줘야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 뱃속의 아기를 위해 마이는 매일 힘들게 일해야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해야 했죠.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죠. 남편이 옆에서 챙겨주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뱃속의 아기를 위해 마이는 매일 힘들게 몸을 이끌고 남의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누가 시키면 어쩔 수 없었죠. 뭘 하라고 하면 그걸 해야 했죠. 어떤 때는 소에게 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집 청소를 하러 가고, 부유한 집에서 마지막 날 일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임금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가난한 것 외에도 힘든 일이 많았죠. 주민들은 정말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특히 그 악당들에게 밤마다 괴롭힘을 당했죠. 악당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범죄 집단이었어요. 정말 끔찍했죠. 권력이나 법 따위는 없었고 치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들 중에 2명의 악당이 있었어요. 정말 무례하고 잔인했죠. 우리는 그 두 사람을 삼과 사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두 악당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3일 동안 일을 피하기도 했고, 밤에는 그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정말 하루 종일 그런 식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밤에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닭을 훔치고 저 집에서는 돈을 빼앗기도 했죠. 여자들이 조금 늦게 돌아오면 그들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괴롭히고. 정말 무서웠죠. 그 당시 주민들은 그들을 모두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죠. 누구라도 그들에게 맞서면 다음 날에는 반드시 보복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날 밤 대략 10시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간대가 유령의 시간으로 여겨졌어요. 정말로 조용했죠. 그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가혹한 처벌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대략 10시쯤이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그 시간은 유령의 시간이었죠. 즉, 아주 고요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저녁 6시쯤. 일이 끝나면 주민들은 집에서 모두 잠들었죠.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DNC 집에서 큰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큰 항아리를 채워야 했죠. 부엌 뒤쪽에 있는 큰 항아리를 말이에요. 내일 요리를 하려면. 마이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주는 걸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녀는 배를 움켜잡고 힘겹게 나갔죠. 그곳에서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마이는 이 물통들을 다 옮기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보수를 주면 두 끼는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선 아무것도 없어서 굽는 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2통의 물을 옮기는 게 기뻤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 10시에야 끝났죠. 그때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죠. 마이는 물통을 들고 강가를 따라 걸어갔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자생하는 곳이었죠. 물이 있는 쪽으로. 그때 3과 4가 두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처에 있는 집에서. 그들은 술이 취해 있었고 서로 장난치며 강가를 따라 걸어갔죠. 누가 더 깊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지 보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 했어요.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그때 마이가 지나가게 되었고 혼자 물을 옮기고 있었죠. 마이가 물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고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죠. 마이가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걸 보자 그들은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죠. 혈기가 치솟았어요. 이 두 악당은 마이의 길을 막아섰어요. 3이 달려와서 마이의 물통을 힘껏 빼앗았어요. 2통이 땅에 떨어졌죠. 4도 마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이는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죠. 이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울며 애원했어요. 절박하게. 그녀는 그 두 남자에게 무릎을 꿇었죠.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저는 두 분, 제발 저와 아기를 용서해주세요. 임신 중이라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큰 배로 곧 출산할 텐데, 스승님. 제 아기가 불쌍해요, 스승님. 정말 마이가 끔찍하게 울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했죠. 그녀는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제발 제 뱃속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 악당 둘은 정말.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놈들이죠.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잔인해요. 그들은 마이가 임신 중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두 놈이 마이를 눕히고 그녀의 비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마이가 정말 아프고 힘들어했어요. 그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녀는 크게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그렇게 되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마이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들이 본능을 채우고 나서야. 3과 4가 두 놈이 바지를 내리고 서 있었어요. 마이를 그냥 두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들은 서로 웃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갔어요. 그들은 마이가 가난하고 외로운 걸 알았죠. 남편은 먼 곳에 일하러 갔어요. 이제 그녀가 피해를 입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소송을 해도 그들은 이미 힘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놈이 떠나고 나서 마이는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녀의 옷은 완전히 찢어졌어요. 진흙이 온몸에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녀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음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 속의 아기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세상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어요. 생각할수록 그녀는 목이 메었어요. 그녀는 이 수치를 견딜 수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마이는 목이 메어 눈물이 나왔어요.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죠. 이 수치심은 너무나도 크죠. 마이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죠. 강가로 나갔어요. 물이 깊은 곳을 들었죠.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참았어요. 그녀는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때는 아직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골에서. 그때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갔죠.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밤에 그물 던지는 일을 했죠. 우리는 그를 DNC라고 부르죠. 그는 강가를 따라 수영하며 그물을 점검하러 갔어요. 빈 강가에 도착했을 때 깊은 물이 있는 곳이었죠. 갑자기 그는 뭔가를 보았어요. 스승이 시체가 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물가에 떠 있었죠. 그는 가까이 가서 확인했어요. 그게 마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DNC는 너무 놀랐어요. 그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소리쳤어요. 그의 외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달려나왔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몇몇은 물속에서 마이를 끌어올렸어요. 그녀를 물가로 옮겼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죠. 곧 아기를 낳을 날이었어요. 이웃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집으로 달려가 이불을 가져왔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장례 치르기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생각했죠. 마이가 가난해서 힘들었구나. 혼자 임신하고 남편은 멀리 떠나 있었죠. 소식도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녀가 두 악당에게 해를 입었다는 걸. 그들이 그녀를 해쳤죠. 3과 4는 그때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살폈죠. 두 놈의 얼굴은 무척 어리둥절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죠. 마이는 혼자였고 주민들은 그녀의 가난한 처지를 보고 노인들이 나서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누군가는 돈을 모았고 누군가는 쌀을 조금씩 나누었죠. 부유한 집에서는 마이가 쓸 수 있는 간단한 나무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요. 사람들이 마이의 관을 마을 근처의 언덕에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죠. 마이가 세상을 떠난 후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그 언덕 근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오 씨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날 밤 11시쯤 조용한 밤이었죠. 사오 씨는 강가를 따라 걸으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마이의 새로 묻힌 무덤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며 아기를 부르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애절하게 울고 있었죠. 사오 씨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닭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다리는 마치 뛸듯이 떨렸어요. 그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이 조용한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밤 깊은 시간에 누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울고 있겠어요. 오직 마이의 무덤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사오 씨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는 물고기를 잡던 것을 잊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사오 씨는 그 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제 그 언덕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부르는 소리도 있었어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사오 씨가 이야기를 마치자 밤에 낚시하러 나간 사람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들은 밤중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도 아기의 울음소리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서 정말 소름 끼쳤죠.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은 마이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비극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유령이 되어 떠나지 못한 거죠. 그녀는 계속 그 언덕에서 아기를 안고 떠돌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은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저녁이 되면 각 집마다 문을 굳게 잠갔죠. 아무도 그 언덕 근처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 마을은 이미 조용하고 음산했어요. 밤이 되면 더욱 무서웠죠. 마이의 이야기가 더해지니 정말로 두려움이 몇 배로 커졌어요. 마이의 유령은 그 언덕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몇 밤 후 그녀는 마을 깊숙이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사오 씨의 집은 마이의 무덤 근처에 있었죠. 마이의 무덤과 그 집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자정쯤 사오 씨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땅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죠. 남씨는 잠이 오락가락하다가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났죠.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은 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늦잠을 자서 남씨가 내려갔어요. 그는 기름등을 잊고 문 쪽으로 나갔죠. 문을 열어보니 문을 열자마자 기름등이 떨어질 뻔했어요. 남씨는 깜짝 놀라서 몸이 덜덜 떨렸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기름등이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의 앞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여자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옷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웠죠. 마치 방금 물속에서 올라온 듯했어요. 그 여자의 귀에는 붉은 아기가 걸려 있었어요. 여자는 남씨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당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남씨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는 문을 잠그고 안으로 도망쳤어요. 남씨는 숨이 막힐 듯했죠. 그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까지 계속 떨렸죠. 다음 날 남씨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아팠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하루 종일 그는 헛소리를 했어요. 한 달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죠. 그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히 죽은 사람이 돌아온 거야. 누군가 그를 해쳤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 있지?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죠.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마이가 유령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남씨를 괴롭히고 마을을 어지럽혔죠.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목적은 그녀를 해친 두 악당을 찾는 것이었죠. 그녀를 해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말했죠.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진다고. 악한 일을 하면 도망칠 수 없다고. 이 말은 두 악당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삼은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마이의 유령이 무섭지만 그의 성격은 용감했죠. 그래서 그는 술로 두려움을 잊으려 했어요.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죠. 그는 더 이상 하늘과 땅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자정이 지나서 혼자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가서 그 주막에 가라. 그때는 정말 어두웠어요. 정확히 그날 밤에 그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죠. 마이를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그 근처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큰 소리로 외쳤죠. 그 비명은 정말 끔찍했어요. 애절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한 번만 길게 이어지고 조용해졌어요. 그 후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마이의 유령이 나타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명을 들었죠. 하지만 누가 감히 밖으로 나가겠어요. 모두 안에서만 있었죠. 아무도 밖에 나가서 확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장을 보러 가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죠. 그들은 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물이 고인 곳에 누워 있었죠. 사람들은 소리치며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다 뒤로 넘어졌죠. 그건 삼이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죠. 그 시체의 모습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의 두 눈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삼의 배였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있었죠. 마치 임신한 사람의 배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았죠. 이건 분명한 보복이라는 걸. 마이의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녀가 그를 처벌했죠. 그는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배가 부풀어 오른 채로 마치 그녀가 죽기 전처럼. 그의 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는 평소처럼 술을 마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삼의 죽음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두려워했어요. 삼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정말 무서워서 혼비백산이 되었죠. 그의 영혼은 이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는 마이가 삼을 처벌하러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이제 그의 차례라는 걸. 그래서 그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사도 그렇게 생각했죠. 밤에 나가기도 두려웠어요. 그는 집안에 숨어 지냈어요. 그의 집 문은 항상 꽉 닫혀 있었죠. 잠금 장치도 단단히 걸어놓고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는 감히 열지 않았어요. 식사는 가족이 챙겨줬어요. 그는 밖에 나가서 얼굴을 내비치기도 두려워했죠. 그럼 그 애는 더 이상 길에 나서지 못할 거라고. 그런 운명이 닥치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도망칠 수 없죠. 삼의 죽음 이후 셋째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이상했죠. 하늘과 땅이 고요하고 차가웠어요. 갑자기 사의 집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였죠. 이웃들이 그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사 집 안에서 간절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렸어요. 사의 비명이었죠. 제발 나를 놓아줘. 제발 도와줘. 제발 도와줘. 제발 도와줘. 가지마. 그 뒤로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의 의자와 테이블이 엉망이 되었죠. 사의 가족들이었어요. 그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달려가려고 했지만 문을 열어보려고 했죠. 그를 구해야 해. 하지만 그 문이 이상했어요. 그 문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밀어도 결국 열리지 않았죠. 이웃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숨을 죽이고 집에 있었죠. 아무도 그 일에 개입할 용기가 없었어요. 약 15분 후 집안의 소리가 사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침이 되자 가족과 이웃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을 살펴보았죠. 들어가자마자 이웃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 밖으로 뛰쳐나갔죠. 사의 시체는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의 몸이 그대로 누워 있었죠. 두 팔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목을 조르고 있었죠. 마치 스스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의 얼굴은 두 눈이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하얗게 변해 있었죠. 특히 그의 머리는 무언가 강한 힘에 의해 뒤로 꺾여 있었어요. 그렇게요. 두 악당이 삼과 사가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남자들은 마을에서 난리쳤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다시 생각해봤죠. 이 두 남자를 보았어요. 바로 이 두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죠. 그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마을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어두운 느낌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심각하게 생각했죠. 마이의 유령이 나타났던 날이었어요. 삼이 뒤엔 시집에 들어갔어요. 삼은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아기를 위해 채소를 가져왔나요? 그때 어르신들이 깨달았어요. 삼은 돌아갔어요. 그는 두 남자에게 어떤 일을 요구했어요. 삼의 영혼은 여전히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남편을 찾고 있었어요. 삼이었죠. 그때 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을 때 남편이 돌아오길 바랐죠. 아이를 키우며. 하지만 그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은 남편을 찾고 있었죠. 삼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한 사람이 마을에서 나섰어요. 그들은 삼이 사라진 곳으로 갔죠. 이전에 삼이 강제로 끌려갔던 곳으로. 그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삼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 아내와 아이의 무덤을 보았죠. 거기서 남편의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이는 슬퍼했어요. 그녀는 환생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마을의 사람들이 삼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들은 먼 길을 걸었죠. 다시 돌아오면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 남자가 마을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화가 나고 감정이 북받쳤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삼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삼을 만났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야기했죠. 슬프지만 아무도 마을에서 언급할 수 없었어요. 사실 삼은 마이의 남편이었어요. 그는 권력자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강제로 일하러 간 것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는 강제로 끌려갔어요. 약 1대 2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는 매우 영리했어요.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잘 다뤘죠. 그래서 그는 그곳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죠. 삼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임신한 아내를 잇기로 했어요. 그는 심지어 다른 일도 하기로 했어요. 부유한 집안의 사위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곳의 주인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삼은 그때 이미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작은 주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우연히 그를 만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너는 집에서 그가 다 끝났다고. 그의 영혼은 매일 아침 너를 찾고 있다고. 너는 여기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구나. 내가 삼에게 이 말을 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마이의 영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재산을 잃는 게 두려웠던 거죠. 부유한 아내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삼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는 심지어 위협까지 했죠. 고향의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너는 7대 3으로 내가 너를 다치게 할 거라고. 돌아가라. 세상에.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당시 이웃들은 모두 울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런 놈이 악독하게 살고 아내와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죽어서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 무슨 귀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마이를 안타까워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혼자서 고통과 수치를 감내했죠. 결국 피해를 입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마음을 다해 아이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배신한 놈이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나는 마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마을의 어른들은 급히 한 스승을 모셔왔어요. 이 스승은 그곳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마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이제 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도 그냥 죽게 만들 거야. 내가 친구를 만들어줄게. 그 남자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엄마와 아기가 환생할 수 있게. 여기서 고통받는 건 너무 힘들어. 그날 밤이 바로 그날이야. 스승님은 일찍 준비하라고 하셨어. 제사도 다 끝내고. 그 물가에서 그녀가 뛰어내린 그 순간. 상 위에는 쌀, 소금, 과일이 있었어. 그리고 여성과 아기를 위한 종이옷도.
스승님은 또 일찍 준비하라고 하셨어. 푸짐한 밥상, 고기와 생선도 준비해서 엄마와 아기를 대접하라고. 왜냐하면 그녀가 살아있을 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날 밤 스승님은 향을 피우기 시작했어. 그는 동종을 울리고 긴 기도를 외웠어. 스승님이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어. 갑자기 그는 알게 되었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 물소리를 들었어. 갑자기 한 그림자가 나타났어. 그녀의 머리카락은 흙투성이었어. 빨간 아기가 나타났어. 스승님도 그때였어. 그는 종을 쳤어. 그림자의 방향으로 아기가 다가갔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 소녀야, 이곳은 주인이 있는 곳이야. 너를 해친 사람들은 이제 다 갔어. 이제 너의 남편도 마음을 바꿨지. 나는 내가 괜찮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세상은 너에게 너무 가혹해. 인간은 배신의 죄를 저질렀어. 너의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늘과 땅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주민들은 너와 아기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어. 우유와 밥상, 아기를 위한 물건들을 준비했어. 너는 이웃의 정성을 받아들여.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환생하러 가. 더 이상 혼자 남지 마. 그 아기가 정말 불쌍해. 스승님은 기도를 계속했어. 그림자가 흐릿하게 나타났어. 그곳에서 그것은 길게 이어졌어.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렸어. 정말 아픈 소리였어. 너무 슬펐어. 그녀는 한참 울다가 서서히 그림자를 바라봤어.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았어. 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 스승님을 바라보았어.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그 후 스승님은 그녀를 위해 종이 옷을 태워주었어. 마이와 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어. 점점 흐려졌어.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 그 밤 이후로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그 남편의 배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죠. 그 마을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만 했죠. 더 이상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사라졌죠. 마이의 유령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죠. 주민들도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배신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공사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는 무너져 내렸죠. 모든 것이 부서졌어요. 두 다리가. 그는 장애인이 되었죠. 그곳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산이 캄피스케이티드 되었어요. 그는 쫓겨나고 말았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말하자면 옛날에 살기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여러모로 어려웠죠. 특히 식민지 시대에는 마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힘들었죠.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고난과 고통이 평생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그 시절에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모든 일은 지나가죠. 마이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게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환생했겠죠, 마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씨가 저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남씨가 저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저도 많이 감정이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좋았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친구,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와 나누고 싶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